보잉 관련 첫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발언지는 현지 시간으로 21일에 록히드 마틴의 20년 2분기 영업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보잉이 사업 수주 규모를 기준으로 미국 내 방위 산업에서 2에서 3위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동서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록히드는 미국 내 최대 방위 기업으로 20년에 미국 지역 매출액이 630억 달러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분기에도 실적 고조를 달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언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년 2분기에 EPS가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증가세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으로는 록히드 외에도 노스럽 그러먼, 헌팅턴 잉골즈 인더스트리즈가 있는데 보잉의 경우 방위사업 규모가 노스럽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보잉이 방위 매출을 글로벌 서비스 부문에 합산한다는 점으로 인해 동사업을 통한 매출 수치를 정확히 집계하기는 어려우나 동사 기업 가치 중 약 40%인 600억 달러가 방위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방위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동 부문의 견고함이 부각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상용기 부문의 경우 기업 가치 최고치는 2천억 달러였고 현재는 800억 달러이다고 밝혔다. 다만 방위산업의 경우 글로벌 경기 여건보다는 정부의 예산 순환 주기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는데 현재 동 산업의 주가는 연초 대비 15% 하락하며 S&P 500을 언더퍼폼 중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방위산업에 대한 수요는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11월에 대선이 예정돼 있어 예산 삭감 우려 등이 자극을 받고 있다. 보잉 관련 두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카네코드 제뉴티는 보잉에 대한 투자 의견 중립, 목표 주가 155달러를 유지했다. 켄 허버트 애널리스트는 737 맥스 사태로 인해 보잉의 펀더멘털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데 이는 동서 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 중이다고 평가했다. 미국 내에서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은 보잉의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지 않도록 지지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보잉 737 맥스의 수선고 및 인도 스케줄과 관련한 리스크는 아직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보잉 7 델타 관련 첫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델타 항공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크게 재개되면서 항공 여행이 느리고 짧게 회복되었다고 밝혔다. 델타 항공은 작년 2분기보다 4월, 5월, 6월의 승객이 93% 감소했습니다. 항공사가 전염병이 시작될 때 하루에 1억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고 말한 것처럼 지난해 같은 3개월 동안 수익은 91% 감소했습니다. 애틀랜타 소재 델타는 여전히 하루에 약 2,7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델타의 CEO인 에드 바스티안은 지속적인 회복을 보기까지 2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으며 바스티안은 6월과 7월 초에 거의 전적으로 국내 레저 여행객들과 필수 이유로 비행하는 사람들에 의해 운전되는 승객 규모는 작지만 델타에게는 환영받는 경향이다. 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최근 코로나19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요 증가가 둔화됐다고 말했다. 그 결과 델타 항공은 8월에 항공편을 추가할 계획을 축소하였으며 1일 항공기 출발 1000건에서 500건으로 줄였습니다. 바스티안은 화요일 분석가와 기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항공 수요의 회복이 고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항공사의 수익의 절반을 제공하는 출장은 아직 의미 있는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바스티안은 미국 여행자들에게 국제 국경이 열리는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바스티안은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 회사 전체의 보건력을 구축하고 향후 몇 년간 더 작아야 할 새로운 델타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델타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을 포함하여 9월 30일 연방급여 기금이 부족한 델타의 경쟁사들 중 일부는 대량 고용 감축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만 바스티안은 해고와 비자발적 후유증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델타는 9만 1,000명의 직원 중 17,000명이 조기 퇴직 또는 기타 인센티브를 취해 항공사를 떠나고 3만 5천 명이 또 다른 단기 무급 휴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출장은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바스티언은 직원들이 다시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코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 많은 회사들이 기다릴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직원들이 화상 채팅을 승인하면 줌 회의가 일부 되면 상호작용을 대처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분기 델타의 순손실은 57억 달러였다. 여기에는 라틴 아메리카 최대 항공사인 라탐 에어라인즈와 에어로멕시코 및 버진 애틀랜틱에 대한 회사의 투자 내역이 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세 항공사는 모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옥시덴탈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2020년 상반기는 옥시덴탈에게는 최근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였을 것이다. 연초부터 기름값이 폭락했으며 서부 텍사스산 중지류 가격 기준으로 1월 초순에는 배럴당 60달러 정도가 들었으나 3월 말경에는 20달러로 떨어졌다. 지금은 41달러 정도 수준이다. 옥시덴탈이 5월 초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순손실은 22억 달러에 달했다. 일부 품목을 제외한 손실은 4억 6,700만 달러로 주당 52센트 수준이었다. 당시 경영진은 1분기 실적은 석유 수요가 크게 줄면서 촉발된 3월 유가 급락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나마 긍정적인 하이라이트는 옥시덴탈이 원유 해지로부터 10억 달러의 시세 차익을 얻어서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옥시덴탈의 2분기 실적 결과는 코로나와 유가의 변동성이 옥시덴탈의 수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지난 3월 말 이후 옥시덴탈의 주가가 오른 것은 유가 상승에 의한 것이며, 만약 유가가 더 오르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도 주가가 강세를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8월 21일에 만기되는 커버드 콜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이고 주식 하락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주식의 잠재적 랠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장기 투자 관점으로 옥시덴탈의 가격이 15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옥시덴탈 주식을 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 15달러 니콜라 관련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기수소 트럭업체 니콜라의 주가가 신주인 수권 행사 시기를 맞이해서 주가 변동폭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고 투자 전문지 배런스가 19일 보도했다. 니콜라가 신주인 수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발표한 지난 17일, 니콜라 주가는 장중 7% 하락했으며 시간 외 거래에서는 14.5% 추가 하락했다. 신주인 수권은 니콜라 주식을 주당 11.50달러에 인수할 수 있다. 니콜라 주식은 현재 주당 49달러 수준에서 거래된다. 신주인 수권 거래 가격은 지난 17일 기준 24.62달러였다. 신주인 수권을 통해 니콜라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 총 36.12달러인 만큼 신주인 수권자가 지난 17일 종가인 48.84달러의 주식을 팔면 12.72달러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니콜라 관련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1,150만 주가 대차 및 공매도 거래에 이용됐는데 일부는 신주인 수권자들이 공매도에 나선 것일 수 있다. 현재 신주인 수권은 2,400만 건가량 발행돼 공매도 거래량보다 많다. 신주인 수권 실행의 충격이 니콜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만큼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 주 주가는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니콜라 주주들에게 이 소식은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니콜라가 벡토 IQ를 역합병에 상장한다고 공시한 뒤 니콜라 주가는 325% 올랐는데, 같은 기간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3.3%와 7.1% 올랐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투자 의견입니다. 스티펠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고,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21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브래드 리백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주어 오피스 365 게임 부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단기 및 장기 수혜를 입고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 여건이 악화된 것을 반영해 마이크로소프트가 20년 7월에서 21년 6월 매출액 증가율 가이던스를 당사 전망치인 플러스 11% YOY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향후 몇 개 분기에 걸쳐 코로나 팬데믹 관련 이슈가 해소되면서 더욱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의 전환 추세를 가속할 것이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따른 최대 수혜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22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2분기 영업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두 번째 투자 의견입니다. 윌리엄 블레어의 제이슨 에더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판매 성적이 매우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JUVAR들과의 회담에서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매출은 역대 최고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일부 제휴사들은 타 소프트웨어 성적이 저조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이를 상쇄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정리했다. 팀즈 도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M365로의 업셀이 효과적으로 정착되었으며 어주어 사용량은 빠르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이버 보안, DAS, 모바일 장치 관리 등 다양한 시장에서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전략을 전개하고 있음을 가리키며 동시에 시장 참가자들로부터 이 같은 사업 기회가 저평가되고 있음을 가리킨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오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월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